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20일 오후 경제뉴스. 1.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 첫 발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확진 판정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우한시 거주자인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2. 오늘부터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20일부터 12일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공적보증기관은 물론 민간금융사인 SGI 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3. 신격호 명예회장의 여인 서미경은 누구인가? 서미경 씨는 1959년생으로 신명예회장과 38살 차이입니다. 아역 배우로 얼굴을 알렸으며 1972년 제1해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롯데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973년엔 방년 18세의 주연으로 기용된 이후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1년 유학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으며 은퇴 이후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서 씨는 2017년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본격화하며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신명예회장이 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2016년 신명예회장과 서 씨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4. 삼성전자 스마트폰 새 사령탑 51세 노태문 사장으로 교체.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새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의 경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은 유임됐습니다. 전경훈 삼성전자 부문네트워크 사업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을 총괄하는 종합기술원장은 황상우 종합기술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에 맡게 됐습니다. 5.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승진. 최윤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을 경영지원실장 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1987년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경리팀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에서 국제회계그룹 과장, 해외관리그룹 부장, 경영관리그룹 담당임원, 사업지원팀 담당임원,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한팀 담당임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사업지원 TF 담당임원을 맡아왔습니다. 최 사장은 이번 승진과 함께 삼성전자 최고 재무책임자로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영관리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6. 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 원 조기 지급. 포스코건설이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활동을 위해 거래대금 440억 원을 조기 지급합니다.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포스코건설은 중소협력사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 반도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공사대금 500억 원 조기 지급.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 반도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250여 개 협력사의 공사대금 500여억 원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설 명절에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기성,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왔습니다. 반도건설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이외에도 협력사들을 초청해 우수협력사 간담회와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하며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8. 자기 자본 등 요건 갖춘 공모펀드 아시아 지역소 교차 판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 자본과 자산 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 300억 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회계 감사가 면제됩니다. 9. 홍남기 신북방 정책 여점 추진, 북방 국가 경협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 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 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중국 간 교류, 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어 교역, 투자 협력 고도화는 물론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분야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윈윈 가능한 협력 기회의 적극적 창출은 물론 환경 협력 등 글로벌 리스크 공동 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0. 수출입은행 올해 혁신성장, 소부장 등의 69조 원 금융 지원. 수출입은행이 올해 혁신성장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69조 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9조 5천억 원 늘어난 69조 원 가량의 여신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해외 수주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핵심 전략국과 사업 개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0일 윤석헌 DLF 제재심 결과 시간 더 걸릴 수도. 2차 DLF 제재심은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에도 결론이 안 날 경우 30일 추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최고 경영자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본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인사 및 조직 개편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 리보금리 대체한다. 금융위 무위험 지표금리 6월 선정. 정부가 오는 6월께 리보, 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합니다. 리보금리를 대체할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는 이길물 콜금리와 이길물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두 가지입니다. 리보 금리는 2022년 산출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2022년 리보 금리의 산출 중단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13. 영등포 쪽방촌 탈바꿈 공공주택 1200호 공급.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현재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 제곱미터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모두 1200채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쪽방촌 주민은 현재보다 2에서 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2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4. CJ제일제당 냉장햄 평균 9.7% 가격 인상.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백설 햄스빌 베이컨과 백설 그릴 비엔나 가격은 각각 기존 6,980원에서 7,980원으로 14% 인상됩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장기화로 수입 원료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시점도 설 연휴 이후로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15. KB손보뱅크 샐러드와 암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금융 플랫폼 뱅크샐러드의 운영업체인 레이니스트와 협업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KB다이렉트 건강이 아껴주는 암건강보험을 20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금융 플랫폼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상품으로 건강한 고객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16. 지난해 ICT 수출 흑자 40% 감소 반도체 등 주력 품목 부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무역 수지가 685억 달러 흑자로 2018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2019년 ICT 수출은 1,769억 달러, 수입은 1,084억 달러로 수지는 685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역 수지는 2018년 1,133억 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685억 달러 흑자로 39.5% 줄었습니다.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 둔화 등으로 22.5% 감소한 4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오후 경제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